7월 14일 악명 높은 나팔관 조영수를 받으러 갔다. 나팔관 조영검사는 자궁 안에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엑스레이로 촬영하며 자궁광의 구조와 나팔관의 폐쇄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방사선 검사다.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워낙 아프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잔뜩 겁을 먹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내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동안 손톱이 푸르스름하게 변했고 몸이 차가워지며 경직되는 것 같았다. 드디어 내 차례. 침대에 누워 구력 자세로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검사 기구를 삽입하는 데 배가 불편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점점 통증이 시작됐다. 검사 소요 시간은 약 15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깍지 낀 두 손에 힘을 잔뜩 주며 언제 끝나지 수십 번 되뇌었다. 아, 진짜 제발 이제 한계야 진짜 제발 하는 순간 검사는 끝이 났고 생각보다 잘 견딘 내 자신에게 놀라며 검사실을 나왔다. 평소에 생리통이 심하지 않는 편이라 생리통과 비교할 순 없는 것 같고 배가 쥐어짜듯이 아프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눈물이 줄줄 날 정도의 통증은 아니었지만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불쾌하고 아픈 경험이었다. 다음날 나팔관 조영술 결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특이사항 없었고 나팔관 양쪽 모두 잘 뚫려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시험관 시작 전 마지막 자연신 시도의 미션을 위해 숙제날을 받아왔지만 역시나 응시는 되지 않았다. 생리 시작 후 다시 찾은 난임센터. 무려 3시간을 대기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정말 진이 빠지는 대기 시간이다. 시험관 신선 1차 난자치치를 위한 과정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11일 동안 가베란 주사를 맞아 난포를 키우고 난자치치를 하게 된다. 첫날은 병원에서 주사를 놔주는데 다음날부터는 집에서 셀프 주사를 놔야 하는데 나는 도저히 내 배에 주사를 찌를 자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작은 벌레도 못 죽이는 겁쟁이 남편은 어떻게 배에 주사를 찌를 수 있냐며 기겁했지만 나도 못하겠다고 밀어붙이자 어쩔 수 없이 주사를 손에 잡고 덜덜 떨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때려. 주사를 맞는 첫날은 둘 다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서 식은땀이 줄줄 났다. 8월 8일 신선 1차 두 번째 병원에 방문해서 체열 후 질 초음파로 난포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확인했다. 교수님께서 왼쪽에 난포 3개, 오른쪽에 9개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성숙한 난포로 보이는 것은 2개라고 하셨다. 그래도 난포의 개수가 난소기능 저하인 것에 반해 잘 보이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작게 보이는 난포를 잘 키워 채취해보자고 하셨다. 이날부터 배란 억제 주사를 추가해서 3일 동안 배란 억제 주사와 퍼고베리스를 맞았다. 8월 11일 신선 1차 세 번째 방문하는 날 드디어 첫 난자 채취 일자가 잡혔다. 8월 16일 토요일 오전 8시 20분에 채취 예약을 잡았고 이전과 동일하게 배란 억제 주사와 퍼고베리스를 3일 동안 맞았다. 그리고 난자 채취 이틀 전날 오비드렐 주사 2대를 추가로 맞았다. 오비드렐은 난포를 최종 성숙시켜주는 주사로 난자 채취 시간으로부터 35에서 36시간 전에 맞는 주사이기 때문에 절대 깜빡해서는 안 된다. 오비드렐 주사 2개를 8월 14일 목요일 오후 9시 50분에 맞고 밤 12시 이후로는 금식, 물도 마시면 안 된다. 오늘은 안 봤어. 난리친 자네만. 아씨 힘들어. 난자 채취 이틀 전 오비드렐 2통을 받았습니다. 따끔해. 땡. 따끔하고. 따끔. 아. 따끔. 자, 나와. 이제 자. 또라니까 보이네. 대망의 난자 채취 당일 무엇이든지 처음은 어렵고 두렵다.
방금 전까지 곁에 있던 남편을 뒤로하고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는 기분은 정말 이상했다. 덜덜 떨리듯이 무서운 감정을 함께 나눌 사람은 이제 없다. 지금부터 오로지 나 혼자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도 다 하고 나도 잘할 수 있어.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이내 찾아왔다. 난자는 몇 개가 채취될까?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는 와중에 팔에 링거를 꽂고 10분 정도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드디어 내 차례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수술실 안 분위기는 급박하고 정신없어 보였다. 담당 교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난자 채취 잘 해보겠다고 마취 진행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호흡을 길게 하는 순간 의식이 없어졌고 눈을 뜨면 회복실에 누워있었다. 뭐야, 괜히 쫄았잖아 싶을 정도로 마취는 순식간에 들어서 잠들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 있다. 혹시 지금 아직 난자 채취를 하지 않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난자 채취 과정 그 자체에 대한 공포심은 크게 안 가져도 될 것 같다. 고통은 후불제였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수술 과정보다 채취 후 찾아올 통증이다. 간호사분이 흔들어 깨우면 정신 좀 차리고 있다가 지혈을 하기 위해 끼워 놓았던 청 같은 것을 후루룩 뺀다. 빼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짧게 끝나고 아프진 않았다. 채취 후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며 오늘 채취한 난자 개수는 3개라고 하셨다. 수정란 수와 냉동배아 결과는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많은 양의 난자를 채취하게 되면 마취가 깨면서부터 배가 엄청 아프다는 후기들을 봤는데 나는 극난저라 애초에 난자 채취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의식이 깬 직후에 배가 아픈 느낌은 없었다. 근데 왼쪽 3개, 오른쪽 9개 난포가 보였는데 난자 채취 개수가 고작 3개라니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3개 채취되었다고 3개가 모두 오일배아로 살아남는 게 아닌데 수정란 수가 뜨기까지 매일 어플을 확인했다. 난자 채취 후 점점 배가 부풀고 간헐적으로 쿡쿡 아랫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어졌다. 웃거나 앉거나 일어설 때, 화장실 갈 때,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통증이 있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었다. 고작 난자 3개밖에 채취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아픔이라면 15개, 20개 이상 채취하는 여자들의 고통은 진짜 심하겠구나 싶었다. 채취 후 4일, 5일이 지났을까? 드디어 수정란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란 수 2개. 확률상 2개 중에 2개가 모두 오일배아까지 살아남을 것 같진 않아서 2개 중에 1개만이라도 오일배아 동결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채취하고 한 9일쯤 지났을까? 드디어 최종 결과가 떴다. 결과는 동결배아 수 0개. 0개? 진짜 0개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 배에 주사를 찔려가며 난포를 키웠고 성숙난자도 2개라고 들었는데 5일 동결 배아가 0개라고? 어플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실망했지만 눈물이 나진 않았다. 슬픔의 감정보다는 억울함, 짜증에 가까웠던 것 같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게 맞아? 시험관 첫 차수부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크게 한 방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다. 이제 나는 어쩌면 좋지? 8월 26일 난자 채취 결과를 들으러 남편과 함께 병원에 방문했다. 진료실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훌쩍이며 진료실을 나가는 것을 봤다. 아, 저분도 나처럼 결과가 좋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 안 그래도 침울한 안일센터 분위기가 더 어둡게 느껴졌다. 지겹고 긴 대기시간 끝에 진료실에 들어갔고 난자 채취 결과를 들었는데 난포가 여러 보였지만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난자 채취 개수가 3개였고 그중 1개는 상태가 좋지 않아 수정하기 전에 이미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다. 2개의 수정란은 배아 발달 2일차에 성장을 멈춰 폐기했고 결국 냉동배아는 0개라고 설명해 주셨다. 이번 달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지만 매달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라며 좋은 난자가 나오는 날이 무조건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고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울지 말고 라고 하셨다. 네? 저 안 우는데요?
저 진짜 안 울어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내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내가 울 것처럼 보였나? 아닌데. 나는 정말 차분하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얘기한 것이지만 남편도 그 순간 놀라서 나를 쳐다봤는데 내 표정이 울 것 같지도 않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울지 말고 라는 말은 울고 싶으면 지금부터 울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통제가 되지 않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입으론 괜찮다고 연신 말하고 있었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어플로 혼자 결과를 확인할 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사람들 앞에서 울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어렵고 두렵다. 처음 도전한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 두려움은 나를 잡아삼킬 듯이 무력하게 만든다. 무력한 나의 마음을 추스리며 여유 부릴 시간도 이제 없다. 한 달 한 달이 급하고 소중한 극난저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난자치치를 하기로 했다. 아무런 수학 없이 다시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운이 빠지고 걱정이 됐다. 2차 때도 또 배아가 연계면 어쩌지? 다시 실망을 하게 될까봐 앞길이 막막했지만 첫걸음에 주저앉을 순 없으니 앞만 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의 첫 시험관 1차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끝났고 이날 나는 내 앞에 진료를 받고 울고 나가던 그 여자와 같은 모습으로 진료실을 나왔다. 아이가 늦게 찾아오는 것은 그만큼 부모가 될 연습을 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던데 우리는 아직도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까? 과거에 한 번도 간절하게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다는 내 마음가짐을 고쳐먹도록 이내 곧 찾아올 아이가 간절함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는 시기일까? 그렇다면 언젠가 그 씨앗이 싹을 틔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나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모든 난임 부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